나는 왜 느낌이 뭔가 이렇게 찜찜하냐? 응? 윤석열 대통령 자꾸만 댓글 찌라시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사를 보면은 좀 팩트를 잘 봐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은 글에 다 보면은 비추가 더 많아. 분위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인권도 없어. 보니까 뉴스를 쭉 읽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인권도 없는 거야. 최악인 거지. 2평짜리라 그러잖아.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음,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처음 다다 뭐 사형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상해. 어떠한 세력이 있다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인권도 없어. 인권도 없다 그러면 어디야? 북한 아니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2시에 14일 오후 2시에 나와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저건 좀 심한데. 너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 사람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처우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불안한데 이상해. 이때까지 대통령들 감옥에 넣어도 나름대로 다 처우는 있었거든. 근데 너무 지금 막 저렇게 강하게 스트롱하게 가는 것 같아. 너무 스트롱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스트롱해 내가 봐서. 사실 김건희 여사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죄가 없어. 그 정도로 넣는다? 아니야. 어거지로 막 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 컨트롤하는 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 들어가면은 예전하고는 달리 뉴스가 딱 드러나 보여진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이때쯤이면 요런 뉴스가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안착을 하겠지. 인선 정리 다 하고 막 그러면. 뭘까? 보통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뭐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정치적인 보복 어쩌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 심장 떨렸다 이거겠지. 그 당시 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야. 50대들은 그렇게 배웠는 거야. 근데 70대다 50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 가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 그런 걸 못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나왔다 이러면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다 알거든. 종북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이 상주해 있다라는 거는 국민 1인이 봤을 때 놀랄 일이야. 과거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놀랄 일이라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덮어씌우고
오히려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듯 저러고 있는 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희희낙낙 저러고 있으니까 뭔가 해명을 하고 그러고는 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고 그러고는 윈윈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줄까 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나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젊으니까 그래서 싹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 싶기도 하고. 아이러니해. 뭐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서다. 응? 탄핵 반대도 아니고 탄핵 반대를 하는 세력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사과하라 그런다. 저런 그걸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게 숨이 막힌다. 어? 저렇게 하는 세력도 있고 그대들처럼 그렇게 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거지. 와, 생각을 동일시하라, 똑같이 하라. 그게 공산주의야. 저게 전부 다뭐 찌라시 선동이다. 휘말리면 안 돼. 찌라시 선동. 제대로 된 국민이 저렇게 탄핵 반대 세력에 사과하라 저러겠어요. 전부 다뭐 찌라시 돌리는 거야. 찌라시 돌려가지고는 어, 댓글 적게끔 선동, 이렇게 뭔가 사과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등등 그런 거 글 적게끔 하는 거지. 윤석열 땐 전 대통령 죄가 없어. 진짜 죄가 없는데 그냥 음해와 모함으로 깜빵을 쳐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 판단을 해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브라운관을 통해 가지고는 뉴스를 보도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접한 사람들이면 지금 현 시점에 뭐 무인기를 윤석열이 날렸다 이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무인기를 날렸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그게 조작됐다라는 걸 아는데 왜 이전 팩트를 아니까, 과거 뉴스를 아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는 뿌린다라는 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지. 그만큼 국민들을 업신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야. 국민들을 등신으로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은 일부 대한민국 반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정치에 관심도 없고.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확 변화가 뭐가 있어주면 몰라도 과거에 문재인 대화로 평화통일 그래가지고는 하노이에서 북미회담하고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에서도 북미회담하고 했잖아. 3차까지 했잖아요. G2 때 일본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래, 그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10명 중에서 한 일곱, 여섯, 일곱 알고 3명은 모를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정치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속여가지고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뿌려도 모른다라는 거지. 언니 방에 들어가 있으면 좋고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시켜주셔요. 윤석열 석방 이걸 외쳐야 돼. 죄가 없어. 예, 그 정도를 가지고는 죄값으로 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 왜 처음에 왜 교도소를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재판을 받고 계엄 선포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것만 물어야 되는데 이상한 죄까지 다 묻는 거야. 그런 죄를 없는 죄를 왜 묻냐고.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요소는 계엄 선포 그거 하나야. 그거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왈가불가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와 가지고는 과거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별의별 거 없는 것까지 다 갖다 얹히는 거야. 그건 자유민주주의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 공산주의 같아. 북한 같아.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짓거리 같아. 내가 봐서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이상해. 사필 규정이 역지사지가 되어 가지고 또 사필 규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 보복에 보복. 더 이상은 이러면은 한국이 발전이 더디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 어 모략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본다니까. 그러니까 저 뭐야 민주당에서 내는 안건 정책 그래 가지고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뭔가 걸림돌이 되겠지. 우파 쪽에서 하는 우파 쪽이. 근데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파가 내는 정책 그다음에는 좌파가 내는 정책 이래 있으면은 우파가 내는 정책도 시행을 하면 되는데, 우파가 내는 정책은 전부 다 배제인 듯한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거지, 내가 봐서. 그리고는 어, 미국하고의 미국하고의 관계도 조금 좀 이상한 것 같고, 동맹국가라면 그렇게 간세를 때리지 않거든. 그리고 나토에 갔었었어. 나토에 한국을 초대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와, 어? 쇼킹한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랬다라는 것도 문제고.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은 풀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막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내가 말은 뭐 북한의 모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설마 그렇겠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나 좀 심하다라니까. 저렇게 한다라는 게 국민들, 이렇게 국민 주권 정부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국민 주권 정부,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그 주권이 주어지는 거고 우리한테는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다. 나는 뭐야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그랬잖아. 원래 이재명 씨를 찍으려고 그러다가 귀찮아가지고는 안 간 거야. 그거는 좌파들도 다 알아. 옛날엔 중도파였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 우파로 돌아선 거지. 이제 경제가 좋아요. 좋아. 경기는 항상 좋았어. 안 좋은 것처럼 그랬지. 경기는 항상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2년 내내, 3년 내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조금 안 좋으면 막 그 온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에서 전달되는 그것도 외국인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막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외국에서 보고는 혹하고 또 믿기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안 좋아도 좋다 좋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은 하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이 미스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는 바젤도 있지만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판단 미스라는 거지. 그렇잖아. LTV라는 것도 있고 DTI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는 어, 대출해주는 기준도 있고 다 그런데 너무 공포성으로 가버린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를 작용하는 거겠지. 과거에 자기가 느꼈던 그런 심리, 막 그런 공포성을 조성을 하면은 그런 조성하는 사람을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심리를 알겠지,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방송에서 그러면은 다 그런 내용을 좀 카피를 해 간다니까. 나 이제 종료해야 되겠다. 잠 좀 자야지. 잠 좀 자야 되겠다.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본다고 해가지고는 계속 해가지고 눈 뜨고 있었거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과한 처사인데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어, 좀 과한 처사인데 싶은 생각에 계속 찾아봤지. 그러니까 이명박 때 4평, 그 다음번에 박근혜 때 3평, 그 다음번에는 윤석열 때는 2평인 거야. 북한에 돈 준 사람들 얼마를 줬는지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평수가 주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이명박 때가 조금 더 많이 줬거든. 그래서 4평. 그리고는 박근혜 때 좀 더 줬거든. 그래서 3평. 이재명 때는 참 이재명이란다. 저기 뭐야 윤석열 때는 하나도 안 줬거든. 그래가지고는 2평. 그런가? 한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요즘 정치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뭔가 찜찜해. 안 들여다보고 있고 그냥 일상생활하고 이러면은 별 지장이 없다니까. 전혀 무관심하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어, 전혀 뭐가 어떤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뭔가 불안한 거야. 아, 이러다가 어느 사이에 진짜 거짓말 안 시키고 진짜 20년 뒤에 어,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좀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다 든다니까. 내 생각, 내가 5번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3, 40대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번에는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그쪽 다 그쪽 라인들이야.